소주 4잔을 마셨다라는 이재룡 씨. 결국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못해도 4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경찰 조사 이전부터 논란이 하나 터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우 이재룡이 오늘 10일 경찰에 출석을 하였다. 1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을 피하여 약 1시간 먼저 경찰에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뭡니까? 김호중 씨 사태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 유명인들이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몰래 출석하는, 이건 또 어디서 조언을 받은 건지 참 궁금할 정도로, 또 이 취재진이 몰릴 것 때문에 1시간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재룡 씨에 대한 여론을 굉장히 좋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시인한 만큼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 드리고 딱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데, 이걸 또 1시간 먼저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몰래 가서 조사받고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을 정도입니다. 자, 어찌됐건 소주 4잔을 시인한 이재룡 씨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날 일찍 올라온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음주운전 도주 영상. 근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도 이렇게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디스패치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여러분? 진짜 디스패치에서 찝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게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드레일을 받고 가는 이재룡 씨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 논란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은 가드레일을 딱 박았어요. 근데 원래 뒷모습만 공개가 됐는데 앞모습을 보니까 박고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쭉 앞으로 직진해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음주운전자들의 어떤 행태라는 거죠. 사고가 나서 도주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달려오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 구간을 통과해버리는 이 습성이 고스란히 이제 현장에서 포착이 되고 만 겁니다. 이걸 또 이제 디스패치에서 동영상으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룡 씨가 얼마나 시겁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가드레일에 10여 미터 이상 치고 도주를 했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가드레일 파편이 그대로 떨어져 있었다. 사고 3시간 뒤에 지인의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애초에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하였다. 야,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몇 번이나 마주칠까? 방송에 탄 것만 3번째 발각이라면 이 사람은 술 마시면 운전대 잡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유호정이 10년 만에 복귀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갖다 뿌려버리네. 평생을 저러고 살았을 거다. 지금까지 3번밖에 안 걸려서 그렇지. 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다 이재룡 씨 본인 스스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대중들을 탓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 자, 취재진을 피해서 경찰서를 출석할 정도로 이재룡 씨의 심적인 변화가 굉장히 좀 다급했었구나.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을 굉장히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예상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재룡 씨가 이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룡. 자, 이재룡 씨의 모습인데 뭐 메이크업은 당연하고요. 굉장히 얼굴에 좌절감이 한가득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차피 본인이 취재진에 피해서 이 몰래 1시간 빠르게 입장을 한다 한들 취재진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보면은 셔츠에 정장까지 입고 있습니다. 이미 취재진 앞에 설 것을 이재룡 씨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재룡 씨라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짠한 형에 등장을 해서 아내 유호정 씨가 10년 만에 복귀하는 드라마도 홍보할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이 비록 음주 사고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일명 이미지 세탁, 이미지 쇄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걸 좀 볼게요. 최근에 짠한 형에서 노렸던 것은 2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아내 유호정의 복귀 홍보.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이재룡 씨가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본인의 이미지 회복. 이때까지 있었던 음주사고 2번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거의 뭐 방송 못했잖아요. 이미 4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400억 가까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거는 팔았을 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요. 유지 비용도 필요하고요.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월 소득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유호정 씨도 10년 만에 복귀를 하죠. 이재룡 씨도 그동안에 뭐 딱히 이렇다 할 작품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짠한 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마 확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느 순간 짠한 형 유튜브 채널도 많은 연예인들의 어떤 영화라던가 음반이 발매하던가 할 때 홍보를 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재룡 씨가 그 효과를 누려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데 이게 완전 그냥 대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왜? 본인의 음주운전 때문에. 본인의 음주운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 예상입니다. 아마 짠한 형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이 요번 이재룡 씨가 또 한 번의 음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그 당시 때 이재룡 씨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아니 음주 사고가 2번이나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이때 뭐 이재룡, 안재욱 이런 사람들 다 음주 사고 있었던 이력이 있잖아요. 비판이 있었지만 분명히 본인을 응원하는 이야기들도 당시에 많이 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룡 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뭐 이걸 컨셉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냥 아무런 어떤 편협된 사고 없이 바라본다면 이재룡 씨가 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재룡 씨에 대한 기사가 지금 막 실시간으로 쏟아지거든요. 고개 숙여서 이렇게 국민분들께 사과하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음주운전은요, 사실 치료가 필요한 어떤 하나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인의 의지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음주 자체가 폭음을 하든 하지 않든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나아가서는 이 이재룡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어떤 심리에 대한 심리치료도 저는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면허 정지잖아요. 면허 정지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기간 풀리면 또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란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면허증 뺏어야 된다. 이런 사람 운전면허 취소시켜서 다시는 재취득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소주 4잔을 마셨다라는 이재룡 씨. 경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많은 부분에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룡 씨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적 절차대로 본인이 모든 것을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사과드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건 이미 인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을까요? 그리고 하루 만에 경찰의 추궁 끝에 사고 발생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소주 4잔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라는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재룡 씨가 이미 말을 몇 번이나 번복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2번 이상 번복을 하게 된다. 처음엔 음주 안 했다. 그 다음에는 소주 4잔만 마셨다. 벌써 2번이나 번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형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김호중 씨의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사고 당시에 음주 수치를 어떻게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고 당시에 음주량이 어느 정도였고 음주 시점이 어땠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거다. 왜냐면 지금 이재룡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소주 4잔만 마셨다라고 했잖아요. 당시 사고 때도 지인과 술을 마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고 이전 실제 음주량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건이 반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는 4잔 마셨고 그 이후에 나는 지인 집에 가서 또 술을 마셨어. 근데 술타기 의혹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술타기 의혹은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측정을 방해할 정도로 술을 다시 마시는 행위인데 음주사고를 내놓고 또 술을 마신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형태가 지금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김호중 씨 사태 때와 유사해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제발 범죄를 저지른 이 많은 분들은요, 범죄 직후에 거짓말, 핑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모든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죄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꾸 말을 바꾸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추가적인 폭로만 빗발칩니다. 자, 지금 이재룡 씨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음주 안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소주 4잔 마셨다. 그리고 지인과 추가 음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 술자리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찾은 것도 아니고요. 언론사가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재룡, 사고 전 이미 여러 술자리에 참석했다. 음주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뻔히 걸린다니까요. 이재룡 씨가 혼자서 편의점에서 술 사가지고 술을 먹어도 알바생이 그걸 목격을 하고요. 집에 있던 술을 혼자 마시고 나가서 운전한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술자리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이미 이재룡 씨가 사고 전 여러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취재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술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증언 나오는지 아세요? 방조죄가 두렵기 때문에. 왜? 이미 이재룡 씨의 지금 음주운전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재룡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대요. 그게 막 뉴스와 방송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방조죄에 대한 두려움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같이 술 먹었는데 괜히 여기 엮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언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재룡 씨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조죄를 감수하고서라도 증언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재룡 씨와 술을 마셨던 유일한 한 명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죠? 술자리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 그러면 증언자가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동석자라고 할게요. 동석자가 여러 명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한 명이 증언을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의리를 지킨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 한들 방조죄 혐의 이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 이미 취재 결과라고 하잖아요. 이미 취재 결과상 이재룡 씨의 술자리에서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건 증언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룡 씨와 술 먹었다. 이재룡이 술 몇 잔 먹었다. 몇 병 먹었다. 이런 얘기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여전히 소주 4잔만 마셨고 자기는 그 이후에 지인과 술자리를 한 게 전부다. 거짓말로 판명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건을 은폐하려는 은폐 의혹. 김호중 씨 때처럼 가중처벌로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추가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딱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주 한 4잔 정도를 마셨을 때 요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애당초 이거 이상 수치가 나오려면은 소주 3잔, 4잔 이상 마셨어야 하는데 딱 이 0.08% 미만이 나오는 수치가 소주 4잔 정도의 수치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이재룡 씨가 검거 당시 때 0.03%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0.08% 미만이면은 이게 사실상 면허 정지 수준이라는 거죠. 만약 이 당시 때 막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 나왔다. 그렇다면 소주 4잔이 완전 거짓말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 내용을 좀 살펴보면 4병 마신 거 아니냐? 평소에도 몇 병씩 드시는 분이 소주 4잔을 마시고 저렇게 됐다고? 그 말을 누가 믿나? 소주 4잔이라니. 평소에 주량자랑 엄청 하더만 소주 4잔 마셨겠냐? 그러니 쉽게 말해서 평소에 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재룡 씨다 보니까 소주 4잔만 마셨다라는 걸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이재룡 씨가 곧 경찰에 소환된다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7일날 내가 소주 4잔 정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미 이재룡 씨는 그 이전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일날 월요일에 경찰을 통해서 그 입장 전달이 공표가 된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룡 씨에 대한 입감전 조사 내사가 진행 중이다. 곧 소환하여서 경찰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고 당시에는 음주가 아니었다. 이거 김호중 수법을 따라가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났을 때 조치 없이 도주했고 집에다 차를 주차하고 지인의 집으로 왜 굳이 이동을 했냐. 소주 4잔 마셨다라고 인정할 거면서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냐. 애당초 최초에는 음주운전 아니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김호중 수법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면은 그러면 0.1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아마 4잔 정도를 마시게 되면 개인차가 있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0.08% 이하가 나올 수 있다. 이재룡 씨가 주장한 소주 4잔이 수치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도 지금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평양냉면 소주 14병 주량을 자랑하던 이재룡 씨가 과연 소주 4잔만 마셨을까? 그러니까 지인의 집으로 왜 이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지인의 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면허 정지가 아니라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 본인이 결국 아니다. 운전 전에 4잔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고 당시가 아니라 지인의 집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검거가 됐고 그 당시 때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 뿐이죠. 그러니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술타기 의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라고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호정 씨가 예능 방송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건강식품을 남편이 엄청나게 챙긴다. 평양냉면에 소주 14병을 마셨다. 주량을 굉장히 과시한 적이 있다란 얘기예요. 유호정 씨는 뭘 그런 걸 자랑하냐. 14병이나 마신 줄 몰랐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신이 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랑했는데 주얼리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수백만 원이고요. 이 왼쪽 손에 차고 있는 시계도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룡 씨가 건물 시세 차익만 300억이라니까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욱더 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자리와 함께했던 동석자들의 책임을 짚어봐야 한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지인에 대한 책임도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음주 사고에 동석자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셨다라는 걸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지인 누굽니까 도대체? 왜 신고를 건의하지 않았나?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방치할 경우 방조죄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계에서 술자리는 친목의 상징처럼 소비가 되고 있지만 술을 잘 마시는 주당 이미지가 예능과 컨텐츠로 소비되는 문화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짠한형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이재룡 씨와 함께 동석해서 술을 마신 인물이 누구인 건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지금 죄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재룡 씨를 감싸줬었던 지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심지어 무려 10년 전에 올라왔었던 칼럼입니다. 10년 전.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에 대처하는 방법. 잘 보세요. 이창명 씨가 나옵니다. 개그맨 이창명 씨는 술을 마시고 결국 운전대를 잡은 연예인들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단속에 걸렸다. 여기에 탁재훈, 송강호, 전진, 신혜성, 강인, 니쿤, 이희경, 류승범, 주영은, 알렉스, 백이성, 강성범, 허준호, 권혜요, 김재중, 이현우, 이승철, 최하정, 엄기정, 황보라, 길.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음주운전이 과연 버릇인가? 이정재, 은지원, 조원석, 배우 박상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로 내었었다.
그리고 신은경, 김지수, 백지영, 조용필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냈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아마 까먹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이 연예인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튀어라. 김은국, 김태균, 지상렬, 김창렬, 강타, 김상혁, 조영기 술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고 조영기는 행인을 치어 숨을 먹게 한 뒤 도주를 했습니다. 김상혁 씨는 유명하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노홍철, 박성호, 이재룡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유세윤 씨는 음주운전 자진신고라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팬들을 당황하게 만든 바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3개월에서 2년 정도의 자숙기간을 가진 뒤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김지수 씨의 경우 자숙기간 없이 드라마 출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령 씨가 이번에 완벽한 거짓말을 하려 했고 최근 김호중 씨 사태도 있는 마당에 술타기 의혹까지 빚을 만한 행동과 이동 경로가 있었다라는 건 이거 그냥 경범 처벌하면 안 된다. 징역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